69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남성 독립운동가를 뒷바라지하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지역 여성들이 많지만 아직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위반 신고, 이른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69주년 광복절입니다. 황금 연휴이기는 하지만 광복절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특히 울릉도에서는 독도수호 의지를 담은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구벌 대종의 웅장한 울림이 33번 공기를 가릅니다.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회원들과 대구 지역 기관단체장들은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타종식을 갖고 만세 삼창을 부르며 1945년 오늘 국권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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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에서는 어린이들의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와 격파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독도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영토 수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독도 우리 딱! 기상 악화로 인해 계획대로 독도에서 열리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참가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신암선열공원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와 시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을 여는 등 오늘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로 광복의 참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일제강점기 남성 독립운동가를 뒷바라지하면서 직접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여성들이 지역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로 망명해 의열투쟁을 펼친 영양 출신의 남자현 여사, 시아버지인 향산 이만도 선생과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동의 김락 여사, 유관순 열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경북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많지만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경우는 12명 정도입니다. 호국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뤄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독립운동에 나섰던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발굴을 통해서 전체 독립운동사에 대한 온전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과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두 기관이 손잡고 펼쳐나갈 것입니다. 경북 지역 독립유공 포상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42명.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이 남성 중심의 경북 독립운동사에 빠진 퍼즐을 맞추고 호국 경북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시복식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4,0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합니다. 천주교 대구대 교구청은 시복식에 대구 경북 지역 신자 1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경북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안동 교구청도 1,700여 명이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 미사에 쓰일 미사주로 경산의 한 주류업체가 생산하는 마주왕이 사용됩니다. 이 마주왕은 지난 1977년부터 우리나라 천주교회 미사주로 독점 공급되고 있는데 이번 교황이 방한하는 닷새 동안 4차례 미사주로 사용됩니다. 국산 와인 마주왕의 원료도 의성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 위반 신고, 이른바 공익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2년 동안 1000건 넘게 신고한 시민도 있다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회전 차선 앞쪽에 무리하게 끼어든 승용차가 불법 유턴까지 시도하면서 사고가 날 뻔합니다. 경찰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불법 유턴을 하는 트럭도 있습니다. 매일 5시간가량 운전을 하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거의 위반한 차들이 가는 목적지는 식당이나 노래방, 술집 그런 쪽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는 제가 몇 년 동안 눈여겨봐도 단 한 대도 못 봤습니다. A씨는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한 뒤 지난 2012년부터 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2년 동안 신고한 건수는 무려 1000여 건. 대가 없이 매일 1건 이상의 교통위반을 신고한 겁니다. 위반 차량들이 자꾸 줄고 교통문화가 이제 점점 좀 선진화돼가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부심도 느끼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위반 신고 건수는 올 들어 대구에서만 벌써 10,000건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량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의 화질이 좋아지면서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는 눈치껏 위반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저희 경찰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눈의 감시망이 넓어지면서 상습적인 탈법 운전자, 얌체 운전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4년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강화, 행정사무감사 권한 강화 등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적인 우리가 이 검토 작업이 들어가고 모두 이렇게 검토한 다음에 그 종합적인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입법화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도 최근 열린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를 대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광역행정에 대한 또 기초행정에 대한 조직에 대한 자주권에 대해 자치조직에 대한 그 자주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배려를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하지만 법령 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정치권을 상대로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국회의원들한테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은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한계가 많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의 주체가 혁신 역량을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중 FTA의 영향으로부터 지역의 영세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한중 FTA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한 대구 경북 지역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영세한 기업들을 위해 민간 품목과 관련한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국 수출 환경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영세 중소기업 간의 상생 전략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창조 기업을 아십니까?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이 상시 근로자 없이 혼자서 지식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건데요. 지역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2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던 커피 바리스타 이명재 씨. 대구 수성구청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둥지를 틀면서 월 90만 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각종 교육을 받은 뒤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해 이젠 연매출 5억 원에 종업원 2명을 거느린 커피 사업체 대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디어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구현하는 작업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는데 첫걸음을 떼기 쉽도록 옆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고민하던 피부 질환을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 천연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뒤 마늘의 효능을 알고 마늘 화장품 제조에 뛰어든 전업주부 정유선 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이젠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면서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눈 뜨고 본다면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중소기업청이 주도해온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사업 공간부터 세무, 마케팅, 법률 등 다양한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저희가 또 바로 옆에서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자문과 그런 다양한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대구 수성구청과 중구청, 포항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등 모두 7곳이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이 배출한 지역 사업체는 200여 개.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또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의 취업자가 지난 2012년 1월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업률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지역의 취업자는 14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 늘어 2012년 1월 이후 3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업률도 64.3%로 지난 2월 이후 5개월째 증가하면서 지난달 실업률은 2.3%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구미 1공단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인들은 윤 장관에게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해 줄 것과 인력 채용 관련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책 사업을 펼쳐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4년까지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6천여억 원을 투자하는 노후산업단지 혁신 계획을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2주 동안 0.1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상승률 0.2%, 동구와 수성구 0.19% 오른 반면 달성구는 0.02% 내렸습니다. 전세 가격은 평균 0.13% 상승한 가운데 수성구의 상승률이 0.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 거래량은 4,083건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고 경북도 4,573건으로 56%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가 7월에 대폭 줄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3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미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구의 영구 임대주택은 11,944가구, 대기자 수는 1,708명으로 평균 대기 기간이 13개월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은 7,045가구에 대기자가 1,953명으로 평균 대기 기간이 15개월로 더 길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상주 동학당에 보관 중인 동학대전 등의 유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합니다. 학술 용역 대상 유물은 동학대전과 동학경전 발간물 그리고 목판 등 289종 1,325점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